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했는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나니까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인가결정까지만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그 이후 면책결정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 사건은 면책결정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인가결정까지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있으셔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리인 선임했는데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때 면책결정까지 어떤 식으로 사건을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참고해서 잘 관리해서 면책결정까지 무사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리인이 사임한다는 것은 법원에다가 대리인이 나는 더 이상 이 신청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것은 전부 나에게 오게 됩니다. 본인이 받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면책결정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오롯이 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변제금만 잘 내시면 면책결정까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때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건부 인가결정이 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건부 인가결정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제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조건부 인가 검색해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인가 후 매년 한 번씩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7월 달에 보통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본인이 잘 기억했다가 제출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만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조건부 인가결정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소득이 늘어난 금액만큼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해야 되고 그 수정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늘어난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변제금을 납부만 하는 거라면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복잡해요. 간단한 거면 문제가 없겠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리인, 기존에 사임계를 낸 대리인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리인이 연락을 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연락을 안 받는 것도 많다고 해요. 그 경우에는 결국 다른 대리인을 또 선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본인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소득, 재산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조건부 서류를 제출만 하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 까먹지 마시고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소득 및 재산 등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니라면 그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이 변제금 미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제금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폐지예정 통지나 또는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폐지예정 통지, 폐지 결정이 다 본인에게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회생 중에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이 주소 이전 사실을 법원에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폐지예정 통지 등을 받지를 못하니까 송달을 못 받으니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폐지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꼭 법원에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폐지예정 통지나 폐지 결정이 온다. 그럼 폐지예정 통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진술서를 써서 제출을 하시고 미납 회차를 좀 줄여 나가시면 되고요. 폐지 결정을 받는다. 그러면 2주 이내에 꼭 항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제가 우편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우편물조차 받지 못해서 폐지가 난 줄도 모르고 한참 지나고 나서 본인이 채권자들한테 추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해서
확인해 보니 폐지가 났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우편물 꼭 수령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보통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인가결정 후에도 채권 양도나 매각에 의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명령이 오기도 해요. 보통은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아주 간혹 수정을 해서 제출해라 이러한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 가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예요. 법원 가서 본인이 직접 수정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인가결정 후에는 사실 조건부 인가만 아니라면 변제금만 잘 내시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변제금 내는 거 항상 관리 잘 하시고요. 조건부 인가결정 받았다면 소득관리 항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